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어디서나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누구에게나 또 어느 조직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례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 안타깝게 확진이 되신 분들이나 그 가족들을 우리가 같이 이해하고 또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이 빠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으로 돌릴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 주시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차 방역으로서의 우리 국민들께서 담당해 주시는 역할을 보다 철저하게 해주신다면 저희 방역 당국과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의 의료진들이 힘을 합쳐서 이 사태를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극복될 수 있는 그런 위기라는 것을 같이 믿고 함께 노력하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대구 신천지 신도의 90% 이상이 진단검사를 받는 등 고위험 집단의 진단검사가 거의 완료됨에 따라 대구의 확진 환자는 서서히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의 진단검사 양성률도 9 내지 10%대의 수준으로 아직은 안심할 상황은 아니며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주간 대구 시민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집중하며 확진 환자 발견에 주력하여야 합니다. 대구 시민들께서도 최대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시고 발열 또는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 보건소의 진단검사 필요성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중인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 또는 전담병원 병상을 확충하며 입원 조치를 하고 있으나 신규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대기 인원 규모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대기 환자들에 대한 중증도 분류와 중증 환자 이송에 주력하는 한편 대기 환자들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주기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 이송 체계를 갖춘 상태입니다. 최대한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하게 확충하여 대기 환자들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경산시와 봉화군 등의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의 환자가 발생하여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범정부 특별대책지원단이 경산시로 이동하여 경북도와 협력하여 시설격리, 환자 이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과 동국대병원, 영주와 상주의 적십자 병원 등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자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경산시에 1개소 확보하고 추가적인 설치도 추진 중입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경증 환자는 중앙정부와 경북의 센터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3월 7일 기준으로 총 303개의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하여 호흡기 전용 외래 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9개소는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113개소는 호흡기 전용 입원실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환자가 확인된 분당 재생병원은 3월 2일부터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곳입니다. 3월 6일 입원 환자 3명, 보호자 1명,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3명 등 총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감염 경로는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 중이나 모두 호흡기 환자를 진료하는 한 개의 병동과 관련이 있는 곳으로 확인되었으며 타 병동으로의 전파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많은 사회복지시설의 코로나19 차단을 위하여 대응 지침과 예방 지침을 총 7차례 시달하고 현장 점검, 일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침 준수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북 지역에서 시설 내의 확진자 발생이 확산 추세를 보임에 따라 생활시설에 대한 예방적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어르신분들이 많이 머물고 계신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3단계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치가 미흡한 상황들을 점검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요양병원들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조사에 이어서 추가 조사를 3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와 경상북도 등의 지자체는 선제적 예방 목적으로 생활시설에 대하여 코호트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리 조치를 참조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시도에서도 감염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생활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안전소통 담당관입니다. 지난번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부터 자가격리 앱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13시부터 이제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문자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송된 문자에 URL이 적혀 있는데 그 URL을 클릭하면 순차적으로 앱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자가관리 앱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발적인 자가격리 되신 분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자가격리라는 것은 사실 성립하지 않습니다. 3월 6일 0시 현재 자가격리 되신 분들이 3만 명이 조금 넘는데 이분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신뢰를 한다라는 이제 전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앱을 시행을 할 때 자가격리자분들한테 이 앱은 자가격리 되신 분 본인과 그분의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앱입니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러면 절대 다수의 자가격리 대상자분들은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몇몇 분들은 이제 자가격리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거에 대한 이제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하셔야 될 겁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해서 다음 달 초면은 이제 시행이 될 텐데 현재는 벌금 3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지만은 이제 다음 달 초가 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이제 1천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고요. 또 질문에는 없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꼭 한 가지 이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 자가격리 앱은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투지폰 그리고 이제 투지폰하고 또 고령자 이제 앱을 이제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놓고 나간다거나 이제 이러면은 사실은 이제 좀 작동이 이제 제대로 안 되는데 이제 자가격리 앱의 가장 중요한 이제 기능 중에 하나가 자가격리지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이제 경보음이 울리게 돼 있는데 이 기능은 GPS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GPS 기술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이 기술적 한계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가끔 하는데 예를 들면 자가격리지를 이탈 안 했는데 이탈했다라는 경보가 가끔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기술적인 한계고요. 이런 기술적인 한계를 완벽하게 극복한 후에 앱을 이제 론칭을 하려고 하면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기약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기술적인 한계를 이제 안고 이제 이 앱을 이제 먼저 시행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